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협약이 마무리되는 군산조선소에 대한 지원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당초 계획한 선박 신조는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라며 지원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10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고용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며 계속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콩 수확철을 맞았지만 일산 지역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곰팡이병이 발생해 콩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곰팡이병 발생이 오래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협약이 끝나는 군산조선소에 대한 지원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주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지원은 현대중공업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2년 전 재가동에 들어간 군산조선소. 지난해 4만 3천 톤에 그쳤던 블록 생산량은 올해 8월 기준 6만 3천 톤, 내년에는 목표치였던 1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의 보조금도 지난해 99억 원, 올해는 117억 원으로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문제가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전북도, 군산시가 지난 2022년 맺은 협약에 따라 물류비와 인건비, 인력 양성비가 지원됐습니다. 또 해상 물류비의 직원 통근버스, 기숙사비 등 사내 복지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내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선박 신조는 물론 사업 지속성을 장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일 염려되는 분이 뭐냐? 3년이 끝났을 때, 우리 지원이 끝났을 때 그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 지금 여기 들어보면은 갑이 현대조선소에 도, 군산시 우리가 의리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뭐냐? 신조할 줄 알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컸어 우리가. 재협약을 맺을 경우 선박 신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선박 신주에 대한 언급도 신주의 목표 연도도 명시되지 않은 부실한 협약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요. 왜 그냥 내년도에 조선소가 여기서 한다고 현대조선소고 지금 받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지원하고 계속하면 몇 년도에 현대조선소 가동하겠다. 블록 가동이 아니라. 반면 군산시는 침체된 지역 경기가 다시 활기를 찾고 1,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계속 지원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TF팀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 그래서 5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경영에 관한 문제이라 이게 하루 이렇게 작은 단위의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스케일이 좀 크다 보고 이런 공장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어서 내년이면 지원 협약이 끝나는 군산조선소. 예산 부담과 계속 지원에 기로해서 군산시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와 개발하는 토지에 임대와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변도시와 개발지역에 교육과 의료, 관광시설 등을 유치할 때 토지 임대를 적용할 수 있어 입주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공지원시설을 직접 건축해 안정적으로 정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미 토지의 취득과 임대 등을 사업 범위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섬유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의류 제조 공장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자치도, 익산시, 관내 섬유업체들과 오늘 2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클러스터 구축은 의료 제조 산업 공급처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와 제품 품질 관리 효율성 확보, 브랜드 기업과 일감 연계 등을 위해 국비 등 6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의 국내 생산 가능 아이템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능성 티셔츠와 자외선 차단용 마스크 등 10개 품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식품진흥원이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 조성에 협력합니다. 두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식품산업 육성사업 협력과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인적 교류 및 시설 공유 등에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익산을 연계한 새만금 농식품 푸드산업 허브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올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118억 원을 확보해 리츠프라자 호텔 주변 도로 개설과 확장 공사, 옥구와 옥설을 잇는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공사, 신덕에서 개정마을 도로 확포장 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365억 원을 투입해 군산공항로와 타운로 등 8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후 오는 2026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을 포함해 전주와 완주, 고창이 문화도시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우석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상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주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 개발과 포럼 등을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은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입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택지 수요와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기본 원칙 사항만 규정하게 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가 조례에 명시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종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익산시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종합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56건 가운데 41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립되지 않고 있는 계획은 창업지원 종합계획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지원 계획, 푸드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오늘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순수본과 삼양식품 등 8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상담 등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매월 취업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콩 수확철을 맞았지만 익산 지역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곰팡이병이 발생해 콩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논콩 재배를 늘리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상시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 함나의 300평 규모의 콩밭. 수확의 기쁨은 사라지고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곰팡이병에 감염되면서 콩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콩 곰팡이병은 전남 지역에 이어 익산에서도 발병된 겁니다.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심하게 나왔다고, 수확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폐농이다라고 볼 정도까지 지금 질병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1,700평 규모의 밭입니다. 이곳에 심어진 콩 역시 곰팡이병이 퍼졌습니다. 콩잎과 줄기, 껍질은
거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껍질을 까 안에 있는 콩을 보면 수분이 없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곰팡이병을 놓고 농민들이 미라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함나 지역 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 40여 헥타르에서 올해는 70헥타르까지 늘었지만 곰팡이병 확산으로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은 올해 농콩 재배 면적이 919헥타르까지 늘어난 상황. 그동안 없었던 곰팡이병이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거 심을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불안은 하죠. 곰팡이병 발생 원인으로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상 여건이 변해 곰팡이병 상시 발생이 우려된다며 익산시가 정확한 피해 현황을 조사한 후 재해 보상 확대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품목에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보험 혜택을 더 농가들이 누릴 수 있게끔. 소득 대체작물로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콩. 하지만 곰팡이병 확산으로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올해 도내 지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은 54만 5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3만 7천 톤 줄었습니다. 재배 면적은 10만 4,300헥타르로 작년보다 3천 헥타르 감소했습니다. 이는 벼 재배 면적 감소와 병충해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며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익산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악취 민원은 3,636건에 달했지만 해마다 줄더니 지난해에는 1,335건까지 감소했습니다. 악취 상황실 운영과 축사 매입, 사업장 악취 방지 시설 교체 지원 등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축산환경연구팀의 전문 용역을 맡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악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불이 났고 아파트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에 불을 자체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차돼 있던 차 한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가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도내에서 180건의 눈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97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봄까지 도로 결빙에 취약한 116개 구간을 선정해 도로관리청과 사전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폭설이 내릴 경우 비상근무와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 사망사고의 57%가 동절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숨진 14명 가운데 57%인 8명은 11월부터 2월 사이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경은 동절기에 대비해 어민에게 기상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대비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해상에 발효된 월평균 풍랑특보는 동절기가 9.5일로 다른 계절 6.8일보다 2.7일이 많았습니다. 군산의 한 농장에서 사슴이 탈출한 뒤 사슴을 봤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 4마리 가운데 2마리의 행방이 6개월째 묘연합니다. 군산에서는 이달 들어 큰 뿔이 달린 사슴을 봤다는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습니다. 사슴은 공격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수원에서 뿔이 자란 사슴이 시민 2명을 공격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주택 소유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군산의 일반 가구 11만 6,911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41.8%인 4만 8,90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내 무주택 가구 평균인 40.9%보다 높고 익산 42.6%와 전주 42.1%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무주택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타 시도 외지인 소유 주택은 13%인 12,652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우영 의원이 완주 진안 무주를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명실상부한 전북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북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및 재정 특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북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산업 등 핵심 산업을 구체화하고 새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조직, 재정의 자치권 및 지방세 특례 등 총 34개의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로 4년 동안 130억 원을 가로챈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전주 시내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세입자를 소개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수사했습니다. 19일 새벽 3시 40분쯤 고창구 나산면 염소축사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규모의 축사에서 키우는 염소 6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간경화로 숨지기 전까지 이어져 온 지역사회의 온정이 화제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진모 씨가 주거비 체납과 생활고를 겪다가 지난 14일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 씨가 숨지기 전까지 군산 햇빛교회 이영만 목사는 체납된 주거비 200만 원과 의료비 300여만 원을 지원했고 군산의료원은 전북도와 논의를 거쳐 의료비 1,400여만 원을 보탰습니다. 또 옥구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도 병원비 100여만 원과 요양비 무상 지원 등 국경을 넘은 사랑의 온정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인 익산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에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에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진드기나 들쥐를 매개로 발생하는 발형성 질환과 관련해 농업인 피해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쯔쯔가무시병을 비롯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4개 질병이 발병한 농업인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1인당 70만 원 한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1959년생 어르신은 폐렴구균 23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88개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를 통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전에 폐렴구균 13가를 접종한 경우라도 65세 이후 폐렴구균 23 백신을 다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진흥원 식품기능성평가센터가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로부터 최고 등급인 완전 등급을 재획득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국내 식품기관 최초로 완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교육 훈련 수행과 연구자 안전 확보 등을 인정받아 재획득에 성공해 국제 수준의 동물 실험 전문 기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이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분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기관단체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어울림정원의 국화를 식재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군산 팔마신협은 도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겨울 이불 10채와 어부바 박스 10개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저소득 독거노인 등 난방 취약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1도에서 출발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